안녕하세요. 오늘 일요일이고요. 지금 오후 1시 6분이에요. 비트코인, 그, 나무 위키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일단은 내용이 많은데, 어려워요. 이게 읽기가 어렵고, 제가 뭐 수학이나 이런 전산 용어나, 뭐, 한자, 어, 한자인 우리 이 말이 있잖아요. 작업 증명, 뭐, 이런 말들, 뭐, 이런 것도 저도 이해 못하는 말들도 있지만, 한번 쭉 읽어보려고 그렇게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도표 같은 거는 제가 뭐, 이렇게 잘 설명드리기 이거 뭐 어렵고요. 그래서, 그냥 코인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쨌든 저희는 비트코인의 문제점을 해결한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이잖아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문제, 속도 문제, 수수료 문제를 해결한 우리 엑스피어 블록체인인데, 비트코인을 알아야 우리 또 엑스피어 코인이 또, 어떤 건지 또 아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뭐 저도 코인 쪽에 이런 일을 한 지가 벌써 18년도부터 20, 18, 19, 20, 21, 22, 23, 24, 7년. 예, 어쨌든 설레벌레 아마 10년쯤 됐을 거예요.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 기회를 놓쳤는데 우리가 그런 그 놓친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에 엑스피어 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 그러니까 엑스피어 코인의 가격이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갈 때까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서 우리 서울랩스 RWA 노바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되리라 믿고 비트코인 가격이 16년 만에 1억만 배나 올라갔듯이 우리도 엑스피어 코인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16년이 아니더라도 물론 이제 중간에 필요하면 최소 수량을 팔아서 생활하는데 좀 도움이 돼 가면서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때까지 호들러가 돼서 존버를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량을 최대한 지켜서 큰 돈이 되는 날까지 저희가 잘 지켜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자기 암시 공시부터 하고 우리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간 외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의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나는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내용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 들어본 사람이 에, 되면 또 그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라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라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글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를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수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릿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진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네. 비트코인 백섬. 최근 수정 시간 24년 5월 25일 예, 새벽 3시에 작업을 했나봐요. 예. 일단은 편집 요청, 토론, 역사. 우와.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네. 비트코인 논문. 네. 읽어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네. 개요, 논문, 서론, 거래, 타임스탬프, 서버, 작업 증명, 네트워크, 인센티브, 디스코 공간 회수, 간소화된 결제 검증, 가치 합치기와 나누기, 프라이버시, 계산들, 결론 이렇습니다. 이 문서는 2008년 10월에 작성된 비트코인의 백서라고 할 수 있는 논문 비트코인 Peer-to-Peer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을 공식 한국어 번역본을 기반으로 새롭게 번역한 것이다. 일부 번역에 오류가 존재할 수도 있다. 비트코인 개인 대 개인 전자화폐 시스템 나카모토 사토시 나카모토. 네. 초록 순수한 P2E 형태의 P2P 형태의 전자화폐는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서 다른 한쪽으로 직접 전달되는 온라인 결제 페이먼트를 가능하게 만든다. 전자서명은 일부 해결책을 제공하지만 이중 지불을 막기 위해 신뢰받는 제3자가 여전히 필요하다면 그 주된 장점을 잃는다. 우리는 P2E, P2P 네트워크를 사용해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네트워크는 거래를 해싱의 타임 스탬프를 찍어서 해시 기반의 작업 증명, Proof of Work,
연결한 체인으로 만들고 작업 증명을 재수행하지 않고서는 변경할 수 없는 기록을 생성한다. 가장 긴 체인은 이벤트들이 목격된 순서를 증명하며 가장 큰 CPU 파워를 가진 풀에서 나왔음을 증명한다. 네트워크 공격에 협력하지 않는 노드 채굴자들이 과연 과반 이상의 CPU 파워를 가진 상황이라면 이 노드들이 가장 긴 체인을 만들어내며 이는 공격자보다 앞선다. 이 네트워크 자체는 최소한의 구조만을 필요로 한다. 메시지 거래 정보는 가능한 많은 노드로 퍼져나가며 각 노드들은 네트워크를 떠났다가 재합류할 수 있고 자신이 떠난 사이에 벌어진 거래의 증명으로 가장 긴 작업 증명 체인을 채택한다. 서론 기존의 인터넷 기반 상거래는 전자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외부의 금융기관에 의존해왔다.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의 거래에서 잘 작동하지만 여전히 신뢰 기반 모델의 태생적 약점을 극복하지는 못했다. 금융기관은 분쟁 중재를 피할 수 없게 철회할 수 없는 거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재 비용은 거래 비용을 높여 실거래의 최소 규모를 제한하고 소액의 일상적 거래 가능성을 가로막으며 처리할 수 없는 서비스에 맞는 철회할 수 없는 결제 기능의 상실로 더 큰 비용이 발생하게 만든다. 이러한 철회 가능성 때문에 신뢰의 필요성이 확산된다. 판매자는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요구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고객을 경계해야 한다.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사기는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발생한 비용과 결제의 불확실성은 대면 거래에서는 물리적 통화를 사용해 피할 수 있지만 통신 채널을 통한 거래에선 신뢰받는 제3자 없이는 피할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신뢰가 아닌 암호학적 증명에 기반해 거래 의사가 있는 두 당사자가 신뢰받는 제3자 없이 서로 직접 거래하게 해주는 전자화폐 시스템이다. 철회가 전산적으로 불가능한 거래는 사기로부터 판매자를 보호하며 일반적인 에스크로 방법은 구매자 보호를 위해 쉽게 시행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우리는 거래 시간순의 전산적 증명을 생성하는 P2P 간 분산 타임 스탬프 서버를 사용해 이중 지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이 시스템은 정직한 노드들이 공격자 노드들보다 더 많은 CPU 파워로 통제하는 한 보안성에 있어 안전하다. 거래, 트랜잭션. 우리는 전자화폐, 일렉트로닉 코인을 전자서명의 체인으로 정의한다. 이전 거래 내역과 다음 소유자 공개키의 해시값을 전자적으로 서명하고 이 정보를 화폐 끝에 첨가함으로써 각 소유자는 화폐를 송금할 수 있다. 수취인은 소유권의 체인을 확인함으로써 서명을 검증할 수 있다. 이때 수취인이 소유자 중 누군가가 화폐를 이중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통상적인 해법은 신뢰받는 중앙통제기관이나 조폐국을 세우고 모든 거래마다 이중 지불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다. 각각의 거래를 마칠 때마다 기존 화폐는 새로운 화폐로 발행되기 위해 조폐국으로 회수되며 조폐국에서 직접 발행된 화폐만이 이중 지불되지 않았다는 신뢰를 받는다. 이러한 해결책을 적용하게 되면 전체 통화 체계에 더 엔츄리 머니 시스템 가 은행과 같이 모든 거래가 거쳐가야 하는 조폐국을 운영하는 회사에 의존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전 소유자가 과거에 다른 어떤 거래에도 서명하지 않았음을 수취인에게 알릴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의 목적상 우리는 가장 앞선 거래 하나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이후 시도되는 이중 지불은 무시한다. 이중 지불된 거래가 없음을 확인할 유일한 방법은 모든 거래를 확인하는 것뿐이다. 조폐국 기반 모델에서 조폐국은 모든 거래를 확인했고 최초로 받은 거래를 승인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뢰받는 자 없이 이 방식을 실현하려면 거래는 공개적으로 알려져야 하고
참여자들에게는 단 하나의 거래 순서 기록에 합의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수치는 각 거래의 시점에 해당 거래가 최초로 받은 거래임을 노드 다수가 동의했다는 증명을 필요로 한다. 타임스탬프 서버. 우리가 제안하는 해결책은 타임스탬프 서버로 시작한다. 타임스탬프 서버는 타임스탬프가 찍힌 항목들의 블록 해시를 가져가 그 해시를 신문이나 유준의 게시물처럼 널리 배포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이 타임스탬프는 해당 데이터가 해시에 들어가기 위해서 데이터가 해당 시각부터 존재해야 했음을 증명한다. 각각의 타임스탬프들은 자신의 해시 안에 이전 타임스탬프를 포함하며 이전 타임스탬프를 강화하는 타임스탬프들을 연결해 하나의 체인으로 만든다. 작업 증명. P2P를 기반으로 분산 타임스탬프 서버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는 신문이나 유준의 게시물 대신 애덤 백의 해시 캐시와 유사한 작업 증명 시스템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작업 증명은 SHA-256 같은 해시 연산을 거쳐 만들어진 여러 개의 0비트, 0비트들로 시작하는 해시 값을 확인하는 작업을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평균 연산 작업은 결과값에 필요한 0비트의 개수에 따라 지수적으로 달라지며 해시 연산을 한번 실행하는 것으로 검증된다. 우리는 타임스탬프 네트워크용으로 블록의 해시에 주어진 0비트들을 모두 발견할 때까지 블록 안의 임시값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작업 증명을 구현했다. CPU 동작으로 작업 증명이 성공했다면 완료된 블록은 작업을 재수행하지 않고는 변경되지 않는다. 이후 생성된 블록들이 계속 연결된다면 완결된 블록을 변경하는 작업은 이전에 작업된 모든 블록의 작업 증명을 재수행하는 연산까지 포함하게 된다. 작업 증명은 다수결의 대표성을 결정하는 문제도 해결한다. 만약 IP 주소당 1표에 기반한 다수결이라면 한 번에 많은 IP를 할당할 수 있는 누군가에 의해 장악될 수 있다. 작업 증명은 기본적으로 CPU당 1표다. 다수결의 결과는 가장 많은 자원이 사용된 작업 증명들의 가장 긴 체인이 된다. 만약 정직한 노드에 의해 다수의 CPU 파워가 통제된다면 가장 정직한 체인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 다른 경쟁 체인을 압도할 것이다. 또한 과거 블록을 수정하려면 공격자는 해당 블록과 그 이후에 이어져 있는 모든 블록의 작업 증명을 재수행해야 하고 가장 정직한 노드들의 작업을 따라잡아 앞질러야 한다. 뒤에서 우리는 이어지는 블록이 추가될수록 정직한 노드보다 느린 공격자가 정직한 체인을 따라잡을 확률이 지수적으로 감소함을 보이겠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하드웨어의 속도와 변화하는 관여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주기 위해 작업 증명의 는 시간당 평균 블록 수의 다른 평균 목표치를 조정해 결정된다. 만약 블록들이 너무 빨리 생성된다면 난도는 높아진다. 네트워크를 실행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다. 새로운 거래가 모든 노드에 브로드캐스트 된다. 각 노드가 새로운 거래를 블록에 수집한다. 각 노드가 해당 블록에 맞는 난도의 작업 증명을 찾아 나선다. 노드가 작업 증명을 찾으면 해당 블록을 모든 노드로 브로드캐스트한다. 노드들은 모든 거래가 유효하며 아직 지불되지 않았다는 조건에 맞을 경우에만 그 블록을 승인한다. 노드들은 이전 해시로 승인된 블록의 해시를 사용해 다음 블록을 체인 안에 생성함으로써 해당 블록이 승인되었음을 표현한다. 노드들은 항상 가장 긴 체인을 정확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체인을 계속 이어나가는 작업을 한다. 만일 두 노드가 동시에 서로 다른 버전의 다음 블록을 브로드캐스트하면 몇몇 노드들은 둘 중 하나를 먼저 받게 된다. 이 경우 노드들은 가장 먼저 받는 것으로 작업하지만
다른 브랜치에 이후에 들어온 블록을 저장해 이 체인이 더 길어질 경우에 대비한다. 이후 다음 작업 증명이 발견되면 체인의 연결은 끊어지고 한쪽 브랜치가 더 길어진다. 이때 다른 브랜치를 작업하던 노드들은 더 긴 브랜치로 전환한다. 새로운 거래가 반드시 모든 노드에게 브로드캐스트 될 필요는 없다. 브로드캐스트된 거래는 많은 노드에 도달하는 대로 블록 안에 들어간다. 블록의 브로드캐스트는 또한 메시지 누락의 내성을 갖는다. 만약 노드가 블록을 받지 못하면 노드는 다음 블록을 받을 때 이전 블록이 누락된 것을 알아차리고 누락된 블록을 요청한다. 인센티브. 관례상 블록 안의 첫 거래는 해당 블록을 만든 이의 몫이 될 새 화폐에 대한 거래로 시작하는 특별한 거래다. 이는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기관 없이 노드가 네트워크를 지원할 인센티브가 되며 초기에 발행한 화폐를 유통할 방법을 제공한다. 새 화폐를 일정량 꾸준히 추가하는 것은 금 채굴자가 유통하는 금을 추가하기 위해 자원을 소비하는 것과 유사하다. 우리의 경우 소비되는 자원은 CPU의 시간과 전기다. 이 인센티브는 거래 수수료로 충당될 수도 있다. 만약 거래에서 도출된 가치가 투입된 가치보다 작다면 그 차이가 바로 거래를 포함한 블록의 인센티브에 더해질 거래 수수료다. 또한 만약 미리 정해놓은 수만큼의 화폐가 모두 유통된다면 인센티브는 전부 거래 수수료로 바뀌어 인플레이션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다. 또한 인센티브는 노드가 계속 정직하게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만일 탐욕스러운 공격자가 모두 정직한 노드보다 더 많은 CPU 파워를 모을 수 있다면 공격자는 CPU 파워를 누군가의 결제를 훔쳐 사람들을 속이는 데 쓰는 방법과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내는 데 쓰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공격자는 기존 시스템과 그가 가진 부의 유효성을 약화시키는 것보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새로운 화폐를 그가 가진다는 규칙을 따르는 것이 왜 더 이득인지를 알아내야만 한다. 디스크 공간 해수. 화폐의 가장 최근 거래가 충분한 수의 블록 아래에 묻히면 그 전에 지불된 거래는 디스크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 폐기될 수 있다. 이런 작업을 블록의 해시를 깨지 않으면서 하기 위해 거래는 머클 트리 안에 해시되며 그 트리의 루트만이 블록의 해시 안에 포함된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게 되면 오래된 블록은 트리의 분기를 쳐냄으로써 크기가 작아질 수 있다. 내부의 해시는 저장될 필요가 없다. 거래를 제외한 블록 헤더의 크기는 약 80바이트 정도다. 블록이 10분마다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면 80바이트 곱하기 6 곱하기 24 곱하기 365는 연간 4.2 MB다. 2008년부터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2GB의 램 용량을 가진 컴퓨터와 연간 1.2GB씩의 용량 증가를 예측하고 있는 무어의 법칙을 봤을 때 만일 블록의 헤더들이 반드시 메모리에 보존돼야 하더라도 저장 공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간소화된 결제 검증. 결제 검증은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를 다 구동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이 가장 긴 작업 증명 체인을 가졌다고 확신할 때까지 네트워크 노드를 조회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긴 체인의 블록 헤더 복사본을 유지하면서 타임 스탬프가 찍힌 블록에 연결된 머클 분기를 얻기만 하면 된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거래를 검사할 수는 없지만 그걸 체인 내 장소에 연결함으로써 네트워크 노드가 거래를 승인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후 더 많은 네트워크가 거래를 승인한 것이 확인되면 블록은 추가된다.
이처럼 정직한 노드가 네트워크를 제어하는 한 검증은 믿을만 하지만 만일 네트워크가 공격자에 의해 과점된다면 네트워크는 더 취약해진다. 네트워크 노드가 거래를 자체 검증할 수 있긴 하지만 공격자가 네트워크를 계속 과점할 수 있는 한 소화된 검증은 공격자가 조작한 거래에 의해 속여질 수 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한 한 가지 전략은 네트워크 노드가 유효하지 않은 블록을 탐지해 경고를 받을 때 사용자의 소프트웨어가 온전한 블록 전체를 내려받게 하고 경고된 거래에서 발생한 모순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아마도 지불이 잦은 비즈니스는 여전히 더 독립적인 보안과 더 빠른 검증을 위해 그들의 자체 노드 구동을 원할 것이다. 가치 합치기와 나누기. 가치 합치기와 나누기. 화폐들을 독립적으로 다루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모든 푼돈을 별도의 거래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가치를 나누거나 합칠 수 있도록 거래는 복수의 입출금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입금은 더 큰 이전 거래의 단일 입금이거나 더 작은 거래들을 결합한 복수 입금이며 출금은 지불용 출금과 만일 있다면 발생해야 하는 송금인에게 되돌려줄 거스름돈 출금, 이렇게 많아야 둘이다. 거래가 다른 몇몇 거래에 의존하고 이 거래들이 더 많은 거래에 의존하는 팬아웃이 여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거래 내역에 완전히 독립된 사본을 추출해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프라이버시. 전통적인 은행 모델은 참여 당사자와 신뢰받는 제3자의 정보 접근을 제한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달성한다. 모든 거래는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은 불가능하지만 공개키 익명성을 보존해 다른 장소에 있는 정보의 흐름을 끊는 것으로 프라이버시가 여전히 보장될 수 있다. 대중은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에게 보내는 금액을 볼 수 있지만 그 거래에 연결된 다른 누군가에 대한 정보는 볼 수 없다. 이는 증권거래소에서 공개되는 정보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권거래소에서 개별 거래 시각과 규모를 나타내는 테이프는 공개되지만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 추가적인 방화벽으로 각 거래는 어떤 공통된 소유자와 연결되지 않도록 새로운 키쌍을 사용해야 한다. 여러 입금이 동일 소유자의 소유임을 부득이하게 드러내는 다중 입금 거래의 경우 몇몇 연결은 여전히 피할 수 없다. 만약 거래의 키 소유자가 드러나게 되면 연결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한 다른 거래까지 노출될 위험이 있다. 계산들. 정직한 체인보다 공격자가 더 빨리 대체 체인을 만들어내는 시나리오를 고려해보자. 만약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 하더라도 그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공격자가 소유한 적도 없는 돈을 얻게 만드는 식으로 이 시스템이 무단 변경되도록 허용하진 않는다. 이 노드는 유효하지 않는 거래를 결제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정직한 노드는 유효하지 않은 거래를 포함하는 블록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격자는 오로지 자신의 거래에서 최근에 지출된 돈을 회수하도록 변경하는 것만 가능하다. 정직한 체인과 공격자 체인 간의 경주는 이항 랜덤 워크로 특정 지을 수 있다. 성공 이벤트는 정직한 체인이 그 우위를 플러스 1만큼 늘리는 블록 하나를 연장한 것이고 실패 이벤트는 공격자 체인이 그 격차를 마이너스 1만큼 좁히는 블록 하나를 연장한다는 것이다. 공격자가 주어진 열쇠를 따라잡을 확률은 도박꾼의 파산 문제와 유사하다. 무제한의 신용을 가진 도박꾼이 열쇠로 시작해 손익 분기에 도달하려는 시도를 잠재적으로 무한한 횟수에 걸쳐 시행한다고 가정해보자. 우리는 그가 점차 손익 분기에 도달할 확률, 다시 말해 공격자가
정직한 사슬을 따라잡을 확률을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예. B. 정직한 노드가 다음 블록을 발견할 확률 Q. 공격자가 다음 블록을 발견할 확률. 그래서 P는 Q보다 크다라 가정하면 공격자가 따라잡아야 하는 블록 수가 늘어날수록 따라잡을 확률은 지수적으로 감소한다. 만약 공격자에게 곤란한 일이 발생해 초기에 운 좋게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 따라잡을 수 있는 확률은 공격자가 뒤처질수록 보이지 않을 만큼 작아진다. 이제 송금인이 새로운 거래를 변경할 수 없다고 충분히 확신하기 전까지 수취인이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할지 고려해보자. 우리는 송금인을 수취인이 자신에게 화폐를 지불받았다고 잠시 동안 믿게 하고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 지불한 화폐를 되찾고 싶어하는 공격자라 가정한다. 수취인은 그런 일이 생길 때 경고를 받겠지만 송금인은 그 경고가 늦기를 바란다. 수취인은 새로운 키쌍을 생성하고 서명 직전에 송금인에게 공개키를 준다. 이는 송금인이 운 좋게 앞설 때까지 그 작업을 계속 수행함으로써 미리 블록들의 체인을 준비하지 못하게 방지하고 그 시점에 거래를 실행한다. 거래가 한번 발신되면 이 부정직한 송금인은 수취한 몰래 준비한 그의 거래가 포함된 평행한 다른 체인을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다. 수취인은 해당 거래가 블록에 추가되고 Z 블록이 체인에 연결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는 공격자가 블록 처리를 진척시킨 규모를 알지 못하지만 정직한 블록이 예상되는 블록당 시간 평균치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공격자의 잠재적 진척 또는 기대값을 갖는 푸아송 분포가 될 것이다. 공격자가 현재 따라잡을 수 있는 확률을 얻기 위해 그가 해당 시점부터 따라잡을 수 있는 확률로 만들어낼 각 진척 규모별 푸아송 밀도를 곱한다. 분포의 무한꼬리 합산을 피하도록 정리하고 C 언어 코드를 바꿔서 어쩌고 저쩌고 그죠? 쭉 결과를 실행하려면 Z에 따라 확률이 지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천재들은 참 대단합니다. 0.1% 미만에 대한 P를 풀면 결론. 우리는 신뢰에 의존하지 않는 전자거래용 시스템을 제안한다. 우리는 강력한 소유권 통제를 제공하지만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완벽하지 않은 전자서명으로 만든 일반적인 틀의 화폐로 논의를 시작했다. 이중지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정직한 노드가 CPU 파워 대부분을 통제하는 경우 공격자가 계산에 변경하는 것이 빠른 속도로 불가능하게 되는 공공의 거래 이력을 기록하기 위해 작업 증명을 사용하는 P2P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이 네트워크의 경고함은 구조화되지 않는 단순함에 있다. 노드는 거의 조정되지 않고 모두 한 번에 동작한다. 노드들의 메시지는 경로를 지정받아 어떤 특정 위치로 가는 게 아니라 가능한 많은 노드로 펴져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각 노드는 식별될 필요가 없다. 각 노드들은 네트워크를 떠났다가 재합류할 수 있고 자신이 떠난 사이에 벌어진 거래의 증명으로 가장 긴 작업 증명 체인을 채택한다. 노드들은 CPU 파워를 사용한 투표로 유효한 블록을 연장하는 작업을 통해 블록을 승인했음을 나타내고 유효하지 않는 블록에 대한 작업을 거부함으로써 블록을 기각한다. 어떤 필요한 규칙과 인센티브든지 이러한 합의 작용을 통해 집행 될 수 있다.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 백서에 대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런 일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또 검색이 된가요? 이정우 사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없네요. 그러면 다시
거시기로 가서 예. 이정우 사슬 이정우 아티프렌즈 대표 차세대 블록체인 엔진 사슬 안정화 한번 점프 게임 톡 21년도 기사네요. 그죠? 4살 엑셀 가지고 놀던 꼬마 블록체인계 안드로이드 꿈꾸다 2019년 10월 25일 네. 여기 잠깐 기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인터뷰, 19년도 10월 25일에 난 기사고요. 4살 엑셀 가지고 놀던 꼬마가 블록체인계 안드로이드를 꿈꾸다. 이정우 아티프렌즈 대표 블록체인 빅데이터 엔진 개발. 네. 블록체인은 신뢰를 전달하는 기술이다. 비트코인은 복잡한 은행 간 공조 없이 오롯이 프로그램 알고리즘만으로 국제 송금을 1시간 만에 할 수 있다. 사슬 아티프렌즈가 개발한 블록체인 엔진은 이것을 5초 만에 끝낼 수 있다. 신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람이 감시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담보해주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이다. 25일 경기도 성남 아티프렌즈 본사에서 만난 이정우 아티프렌즈 대표는 블록체인은 신뢰를 담보하는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12월 창업한 아티프렌즈는 3년 만에 직원 수가 30명까지 늘었다. 창업 초기 부동산 빅데이터 엔진을 주력 사업으로 이어가다 지난해 블록체인 엔진 개발도 성공해 두 엔진을 사업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네, 이정우 아티프렌즈 대표입니다. 네. 소위 굴러다니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돈이 굴러다니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이정우 대표는 가상화폐 공개 ICO 없이 사업을 키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ICO는 사업자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코인을 발행하고 이것을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한다. 코인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것을 주식처럼 사고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검증 없이 오롯이 사업자의 말만 믿고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위험 부담이 크다. 이정우 대표는 블록체인 엔진을 개발하고 미국에 가서 애플과 삼성, SDS, 골드만 등 큰 기업을 만났는데 주로 많이 듣는 얘기가 ICO를 했는지 여부였다면서 개인적으로 기술자는 기술을 만들고 팔아야지 기술이 없는데 돈부터 모으고 기술을 팔겠다는 ICO 철학은 나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있는 기술을 팔겠다는 이정우 대표의 개발자로서의 철학은 스스로가 최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하다. 대전과학고를 조기 졸업하고 카이스트 휴학 중 블록체인 엔진 사슬을 개발한 이정우 대표의 IQ는 멘사 IQ 테스트로 측정할 수 있는 최대치 175를 넘어선다. 4살 때부터 어머니 사업을 도와 엑셀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엑셀을 통해 사칙 연산을 뗐어요. 카이스트 대학 재학 중 병역 특례로 배달의 민족에서 서버가 안 죽게 하는 역할을 했죠. 배달의 민족에서 저녁 6시 선착순 1000명 치킨 공짜 같은 이벤트를 하면 어마어마한 클릭이 들어오는데 서버가 이것을 버티게 하는 역할이었죠. 이 경험으로 인프라 쪽에 자신감이 생겼고 아티프렌즈를 바로 창업한 거죠. 이정우 대표는 아티프렌즈를 창업하고 부동산 빅데이터 엔진 셀리몬을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다. 네. 셀리몬은 부동산의 위치, 인근 시세, 건물 연식, 주변 상권 유무 등의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에 학습시켜 최종적으로 건물 가치를 산정해주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다. 한 발 더 나아가 프로그램에 부동산 세금을 계산해주는 엔진을 장착해 부동산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프로그램을 통해 시뮬레이션 해준다. 현재 이 서비스는 기업 간 거래 B2B 방식으로 판매되며 KB, 국민은행, 보험사, 키움증권 등에 서비스하고 있다.
여기에 블록체인 엔진 사슬이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된 것이다. 사슬은 블록체인계의 안드로이드와 같은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으로 목표로 한다. 보통의 메인넷이 안드로이드나 iOS를 만드는 것이라면 사슬은 안드로이드나 iOS를 만들 수 있도록 기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 다르다. 이정우 대표는 현재 블록체인 산업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에선 관심은 있지만 아직 기술은 개발되지 않아 향후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적용은 송금부터 시작해 인증, 게임 쪽으로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 여기 또 다른 기사가 있나요? 네. 블록체인의 안드로이드 꿈꾸는 아티프렌즈 엔진 사슬 발표. 블록체인 엔진이란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가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밑에는 사슬 엔진이 있게 될 것이다. 이정우 아티프렌즈 대표는 말했다. 21일 4세대 블록체인 엔진 사슬을 개발한 아티프렌즈는 서울 광화문 한 한정식 집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슬의 향후 비즈니스 방향과 목표에 대해 설명했다. 사슬은 아티프렌즈가 자체 개발한 합 HAP2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사슬은 영어 블록체인에서 체인을 우리말로 표현한 단어다. 서비스가 아닌 엔진 중심, 즉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엔진을 제공해 본격적으로 플랫폼 전쟁에 뛰어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하다. 아티프렌즈의 사슬은 아마존 마켓 클라우드, MS 애저 등의 기본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이는 누구나 사슬 플랫폼을 내려받고 이것을 이용해 메인넷을 구현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정우 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안드로이드 같은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라며 보통의 메인넷이 안드로이드나 iOS를 만드는 것이라며 사슬은 안드로이드나 iOS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기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재 블록체인 산업은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미국과 유럽 등에선 관심은 있지만 아직 기술은 개발되지 않아 향후 블루오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자신했다. 네. 그래서 이정우 사슬을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네. 나무 위키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생이랍니다. 네, 참 애띄어 보이죠? 네, 애띄어 보여요. 네, 주식회사 아티프렌즈 대표이사 이정우. 네, 92년 4월 13일 32세고요. 대전광역시 연안이시 대전 성모초등학교 대전 도마중학교, 대전과학고등학교 수료, 한국과학기술원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중퇴, 주식회사 아티프렌즈 대표이사입니다. 예. 대한민국의 개발자 출신 사업가, 4살 때부터 엑셀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났다고 하며 실제로 어린 나이부터 개발을 시작했다. 22살이 되던 2013년 산업기능요원으로 대체 군 복무를 시작했으며 본격적인 개발 경력을 쌓았다. 2015년 우아한 형제들로 이직해 군 복무를 마쳤고 배달의 민족 초기 인프라 개발을 전담했다. 소집 해제 이후 2016년 11월 주식회사 아티프렌즈를 창업하고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활동 중이다. 2017년 블록체인 합의 알고리즘 연구를 시작했으며 22년 자체적인 기술로 블록체인 사슬을 완성했다. 주식회사 아티프렌즈는 22년 KB금융허브에서 지원하는 KB스타터스에 선정되었다. 국내외 여러 기업들과 사슬을 활용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력, 주식회사 아티프렌즈 대표이사
아티웰스 기술이사, 예, 우한 형제들 개발. 예. 어? 여기 생각보다 내용이 짧네요. 네. 음, 그리고요, 예, 이제 우리 지갑 만드는 거를 동영상으로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어가 어디 있죠?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네, 여기다가, 예, 지갑, 이렇게 지갑, 네, ZIGAP, 이렇게 해서 설치를 눌러 주십시오. 설치. 예. 설치를 누르시고 설치가 되면 열기를 눌러 주십시오. 열기. 앱 설치가 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네. 열기를 누르시고요. 여기에서 새 지갑 설치. 새 지갑 설치는 위에 거고요. 밑에는 기존에 지갑이 있으셨던 분 재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갑이 없는 분들은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숫자 6자리 비번을 정하시는 겁니다. 6564, 65, 네, 이렇게 한 번 더 65, 64, 65. 뭐 잘못했나 보네요. 그죠? 6564. 하여튼 다시 빠꾸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일에 1, 2, 3, 4, 5, 6이 될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1, 2, 3, 4, 5, 6 오! 그리고 여기서 너 지문으로 할 거냐? 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캔슬을 누르시고요. done을 누르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지갑을, 이 앱을 휴대폰을 뭐 새로 바꾸셨다거나, 예, 이제 휴대폰을 분실해서 어쨌든 앱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경우에 우리 신분증이 없으면 어디 가서 통장을 만들 수도 없고, 여권이 없으면 네, 뭐 해외를 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니모닉이라는 게 없으면 내가 기존에 설치했던 지갑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백업을 누르시고요. 빨간 거 요거 백업을 누르세요. 그리고 뷰 니모닉을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 영어 단어 15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세이브 에즈 QR 코드를 누르시면은 이 지갑에 그 영어 단어 15개가 저장된 QR이 또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보관을 하셔야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시면 우리 엑스피어 또 샌드, 리시브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지갑을 설치를 하신 분들은 이렇게 리시브를 눌러서 요 QR 를 보내주시고 여기 카피를 눌러서 요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밈코인을 만 개씩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엑스피어 네트워크라고 돼 있죠? 네네. 그리고 이제 사슬 네트워크, 이더리움 네트워크, BSC 네트워크 이렇게 현재 4가지 네트워크의 코인 토큰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카드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또 앨범 서비스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갑이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앨범 서비스 등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제가 이제 어디서 받게 될지는 잘 모르지만요. 어쨌든 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앱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하시고 지갑 주소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네티 밈코인을 10,000개씩 드리겠습니다. 또 이더리움 백서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나중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 엑스피어 코인 화이팅!